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21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6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5월 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시 기해년 기사월 개유일이고요. 오늘의 일진은 개유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개수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시작한 지 벌써 31일째 되는 날인 것 같아요. 4월이라고 하는 이제 계절 4월이라고 하는 시절이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으로 되고 내일 이제 망종이 되면서 물론 내일 하루 정도 진시 정도 8시 한 6분에 망종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8시 5분까지는 내일 8시 5분까지는 4월에 해당이 되지만은 내일 오전 8시 6분부터는 망종에 해당이 되면서 월이 4월에서 5월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사월인데 내일 8시 6분부터는 경오월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31일이 지나서 4월도 이제 오늘이 열주 마지막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간이라는 게 되게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이 그냥 금방 훅 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 개수라고 하는 것이고 월령은 4월 31일째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개수라고 하는 것 설명을 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라 하죠? 음수라고 했습니다. 음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음의 물, 수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음양으로 나눌 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오행으로 나누게 되면 수, 즉 우리가 말하면 물의 기운을 타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태어나는 애기들, 오늘 태어나는 만물은 어떻게 됩니까? 꼭 사람만 사주를 타고나는 게 아니라 뭐 오늘 나는 모든 만물이 사주를 타고나겠죠. 해서 오늘 타고나는 만물은 어떻게 돼요? 개수라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요. 자, 이 개수라고 하는 것 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비우자에다가 이슬 노자를 써서 비와 이슬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저께 공부했던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자, 대해수라고 해서 큰 바다, 강, 호수 뭐 이러한 규모가 굉장히 큰 물을 임수라고 했고요. 오늘 공부하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 즉 비, 이슬 이렇게 작은 물에 해당이 됩니다. 어제 임수의 특징은 개수하고 완연히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다고 그랬는데 자, 충분하는 성질을 말했어요.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 충분하는 성질을 쓰나미 같이 크게 요동을 친다거나 큰 파도가 친다거나 아니면 너울이 친다거나 해가지고 주변의 모든 집이라든가 뭐 건축물 같은 경우 사람이라든가 동물 같은 경우도 모조리 이렇게 쓸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임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주 오래된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후쿠시마 그쪽에 지진이 났을 때 후쿠시마 쪽에 쓰나미가 굉장히 큰 쓰나미가 일었었죠. 그래서 그거 쓰나미가 밀고 나가는 건 봐보세요. 굉장히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이 알 수 없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충분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이기 때문에 비나 이슬같이 작은 불이기 때문에 충분지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임수와 개수의 엄청난 큰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 충분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충분한 그런 거센 파도 거센 물결을 막아야지만 임수의 용도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을 용신으로 써가지고 임수를 하게 되면 임수의 용도가 생기는 것이지만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충분한 요동치는 그런 성질이 없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무토라든가 기토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개수의 특징은 뭐라 그럴까 뭐 무토라든가 기토로서 제방을 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그냥 항상 맑고 깨끗하다라고 해서 청징함을 개수 같은 경우는 핵심으로 생각을 해요.
개수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사람이 금방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용수와 같은 것이 바로 개수에 해당이 되는데, 이 개수가 색깔이 뿌옇다던가 뭐 아니면 이상한 냄새가 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먹을 수가 없겠죠.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와만큼 맑고 깨끗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는 겁니다. 뭐 그렇다면 뭐 임수는 뭐 더러워도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 수라고 하는 것, 임수, 개수, 음수, 양수를 나누기 이전에 원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맑고 깨끗한 것이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 동물이건 식물이 듣건 사람이 듣든 모든 만물을 자윤시켜주고 적셔주고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살 수 있는 어떤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서, 원래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자애롭고 그 다음에 맑고 깨끗한 것이 큰 생명, 즉 수의 어떤 목숨과도 같은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음과 양으로 나눠서 임수와 개수를 이렇게 나눠 봤을 때는 임수에 비해서 개수가 더 맑고 깨끗함, 즉 이 청징함을 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임수라고 해서 더러워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토를 용신으로 취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수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무토나 기토가 있어가지고 개수를 파려고 할 때는 반드시 토가 사주의 병이 되는 경우 있어서 뭐 개수를 파거나 개수를 시키려고 할 때는 병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목이 있어서 목이 토를 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목이라고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토를 제하는 공력은 을목에 비해서 개수 입장에서 상관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더 월등히 토를 제하는 공정은 더 큽니다. 자, 개수가 예를 들어서 기토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토를 보게 되면 개수 입장에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칠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개수는 기토를 바로 칠살이기 때문에 충파를 시켜버릴 수가 있겠죠. 개수를 탁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예 매몰시켜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을목을 어떻게 돼요? 제거해 주는 게 좋겠죠. 물론 을목도 기토를 파는 용도는 있다 하더라도 뭐 간목 있다라고 하면 무토가 있다 하더라도 이 무토까지도 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게 되는데, 을목은 무토를 파는 힘은 없다, 거의 없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기토가 있을 때 간목을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첩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첩신이 되면은 간목이 기토를 파하지 않고요, 갑목하고 기토가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뭐예요?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칠살 기토를 상관인 간목이 이거는 어떻게 돼요? 합해서 없애버리는 거죠. 합거시켜 버리기 때문에 기토가 개수를 파지 않는 것은 굉장히 좋은 역할이지만은, 이렇게 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의 용도도 없어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만약 간목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면, 토를 억제하는 역할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간목의 용도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지만은 같이 붙어서 갑기가 묶여버리게 되면 칠살 기토를 없애는 용도는 있겠지만 어떻게 돼요? 이 간목 자체도 어떻게 돼요? 그 용도가 사라진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차이가 있을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됐다라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갑기가 묶여 있을 때 간목의 용도도 없어지고 기토도 또한 뭐 개수 일간을 파하는 용도가 없어지겠죠. 이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왔을 때 이 무토는 어떻게 돼요? 개수를 또 파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간목이 어떻게 됩니까? 무토를 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토하고 탐합하고 있느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격되어 있다라고 하면 기토가 개수를 파하려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억제를 시켜주면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무토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간목이 있기 때문에 무토가 섣불리 개수와 합하려고 하지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매몰시키려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되면 기토 칠사를 합거시켜서 무력하게 만드는 용도는 있겠지만 이거는 근데 자신의 용도도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도 억제를 하면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오는 토도 간목에 제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용신으로 써야 될 것은 합거나 기반이 돼서는 용도가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을 토가 있었을 때 목으로서 제해줘야 되는데 그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을목도 기토를 제하는 용도 있지만은 무토를 제하는 용도가 없기 때문에 이때 목을 봐야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간목을 주로 이제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개수가 태어난 월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을 4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일 오전 8시 5분까지는 4월에 해당이 됩니다. 4월이라고 하는 것은 맹하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초하라고 설명을 해도 똑같고요. 초여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이거는 어떻게 돼요? 화가 아주 왕성한 시절이죠. 왜냐하면 4월이라고 하는 것 다음에 내일부터 하게 될 5월도 마찬가지겠지만 화라고 하는 오행이 4월이면 임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월이 되면은 제왕이 됩니다. 그래서 화가 등령한다 그러죠. 월령을 득했다 해서 등령한다라고 하면서 화가 굉장히 왕하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거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오행 중에 화가 왕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온이 상승한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기온이 상승한다. 자, 어떻게 돼요? 기온이 우리는 30도만 되고 35도만 돼도 굉장히 뜨거운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뭐 열대야 25도가 기준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밤에 25도 이상이 계속 지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에어컨이나 선풍기 가지고도 좀 힘들죠. 열대야 때 밤에 잠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온이 어떻게 돼요? 40도, 50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기온이 어떻게 돼요? 매우 높죠. 사람이 적응하기가 매우 힘든 그러한 기온이 됐겠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 무덥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습기가 없어서 건조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크게 받아들이시면은 여름이 뜨겁다,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기온이 상승해서 매우 더우면서 건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설명을 해서 8월 같은 경우, 7월 같은 경우, 물론 이때가 4, 5월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간이 피부로 느끼기에 그래도 가장 뜨거울 때 아니겠어요? 8월 그때 휴가도 많이 가잖아요. 이때 그 메마른 운동장에 물 한 모금 없이 거기 때 앞에서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늘이 지는 것은 금이 있는 거고 똑같아요. 한여름에 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금이 술을 생하기 때문에 그래도 시원한 감이 들죠. 우리 저 어렸을 때 이런 경우 있죠. 자, 가을 운동회를 할 때 가을 운동회 준비를 하려면 언제부터 준비를 하냐면 여름 때부터 준비를 합니다. 뭐 각 학년마다 뭐 꼭두각시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뭐 차전놀이도 준비를 하고 해요. 근데 그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여름에 준비하기 때문에 때 앞에서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지금의 시설이라도 좀 좋았겠죠. 그때는 학교에 나무도 없이 그늘이 없는 학교도 많았거든요. 저희 학교가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다가 지쳐버려요.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그 구름이 싹 끼면 어떻게 돼요? 태양을 싹 가려주잖아요. 그때가 어린 마음에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병화라고 하는 태양 입장에서 무토 구름을 보게 되면 빛이 회광이 되는 건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은 너무 뜨거우니까 적당히 좀 병화를 무토가 좀 가려주는 것이 굉장히 좀 고마웠던 때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4월,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한여름 떼역빛에 어떻게 돼요? 마른 운동장에 있는 거고 똑같습니다. 가장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시원한 물 한 모금 먹는 거, 그 다음에 그늘에서 쉬고 싶은 거겠죠. 거기서 물 한 모금 먹는 거, 날아가는 거 어떻게 돼요? 수가 있어서 내 체온, 주변의 기온을 이렇게 좀 낮춰줬으면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실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물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늘도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동물, 식물, 사람 모두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속될수록 지치게 되고요. 결국엔 고사하게 된다, 말라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5월 화왕절이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좀 약간 피부에 와닿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죠? 사주를 판별할 때, 사주를 감명할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만 왕한 것이냐 아니죠. 그렇지 않고 4월은 토도 득령하여 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왕하죠. 그래서 4월은 그 지장간이 무토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그죠? 이 무토라고 하는 것도 병화만큼 똑같이 왕하다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문제는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토는 건토, 그죠? 건토죠. 건토, 조토라고도 설명을 하고요. 자, 마른 흙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월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라고 하면 저것이 개수 입장에서 해놓고 봤을 때 무토가 관성이기 때문에, 그것도 정관이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놓고 봐서는 안 되고요. 마른 흙이 개수 옆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 먹는 하마같이 개수를 어떻게 돼요? 쭉 흡수를 해버리죠. 그러면 개수가 어떻게 돼요? 매몰되고요. 개수의 흔적조차 없게 됩니다. 우리 쉬운 말로 비온 운동장 있죠. 운동장 같은 경우 비가 오게 되면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학생들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물을, 비에 고여 있는 물을 치우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가장 좋은 거는 흙이라든가 이런 거, 모래 같은 걸 갖다 깔면 어떻게 됩니까? 그 흙이 물을 이렇게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금방 진탕이 되지 않고 고실고실 이렇게 마른 운동장이 될 수가 있겠죠. 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토극수 하는 겁니다. 토극수해서 개수라고 하는 것이 수가 수월이 튼튼하다라고 하면 뭐 무기토가 적당히 있어도 상관없겠지만, 개수가 4월에 태어나면 절지 태어난 거잖아요. 매우 약할 때 태어났는데 왕토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토극수하게 돼서 개수가 완전히 말라서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돼요? 화토가 굉장히 왕한 사주기 때문에 개수가 마르지 않게, 증발되지 않고 말라서 사라지지 않도록 어떻게 돼요? 개수의 수원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개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개수의 수원, 금을 얻어서 개수를 생주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같은 비경급제인 임계수가 있어서 화가 왕한 것을 조후해 준다라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좋은 사주 배합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우도록 할 것이고요. 자, 개수가 4월에 태어났다. 일단 격을 한번 놓고 보게 되면, 자, 사중에는 아까 제가 뭐가 있다 그랬죠? 사중에는 도, 경금,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4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화를 봤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봉기를 봤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수가 4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병화이기 때문에 개수가 병화를 보게 되면 정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제격이 될 것이고요. 그죠? 병화가 투출, 이렇게 병화가 월간이 됐건 어디에 됐건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완연한 원한적인 정제격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화가 투출하지 않고 중기인 경금이 투출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금이 수를 생하는 금생수, 즉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 저것이 정인에 해당이 돼요. 정인, 나를 생해주는 정모, 진짜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죠. 그래서 개수가 4월에 태어났는데 경금, 중기가 이것이 투출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금이 아니라 이 무토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개수 입장에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정관에 해당이 되는 정관. 그래서 이건 정관격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개수가 무토가 정관이라 하더라도 개수 일간은 약하고 무토인 정관은 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관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정관 때문에 개수가 어떻게 돼요? 마치 그 왕토인 무토로 인해서 매몰될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의 격은 개수가 뭐 4월에 태어나서 뭐 어떤 것이 있게 되건 사중 무토 병화가 다 장생이 아니죠. 녹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다신약 내지는 어떻게 돼요? 제살태왕으로 놓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사중무토는 정관이라면서요. 자, 이때는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고 정관을 봤을 때는 정관으로 논하는 것이 원래 타당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일간이 너무 약하면 정관도 어떻게 돼요? 마치 칠살과 같이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일간이 왕한데 칠살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칠살은 어떻게 돼요? 칠살로서 왕한 일간을 다스릴 수밖에 없죠. 제자 약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주기 때문에, 그때는 칠살이라 하더라도 마치 정관과 같이 쓰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가살위권이라고 해요. 가살위권. 살이 어떻게 돼요? 권세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때는 그거는 어떻게 돼요? 칠살이 나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칠살이 나한테 정관과 같이 관성으로서 나한테 좋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살위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경우는 정관이라 하더라도 마치 칠살같이 작용을 해서 나를 위해시킨다, 나를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의 경우는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주를 보게 되면 기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매우 약한 중에 연지에서 이 개수를 보게 되면 일간이 뿌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용신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겠고요. 물론 이제 사주가 어떻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개수 입장에서 겁재를 받기 때문에 이 겁재는 개수가 통근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해중 임수로서 조우도 할 수 있는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월지에 사화가 있어서 사해충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해충. 그럼 어떻게 돼요? 물론 사화가 깨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사화만 일방적으로 깨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수도 같이 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UFC, 로드 FC에서 두 선수가 싸웁니다. 싸우게 되면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물론 간혹 가다가 시작하자마자 날라차기로 해서 한 방에 진짜 10초 시작했는데 10초 만에 다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것이고요. 서로 이렇게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같이 상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되냐?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UFC에서 격투기를 합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B라는 사람이 한 방 휘둘렀는데 A라는 사람이 그 한 방에 그냥 쓰러집니다. 근데 이긴 사람은 그 다음날 아프지 않다라고 그래요. 이겼으니까. 근데 그렇게 두들겨 패고 한 방에 쓰러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한 방 때문에 무지무지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농담이고요. 자, 사회충이 되게 되면 어느 한 일방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깨진다라고 하는 거 꼭 생각해 두시고, 이거는 비단 사회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충, 인신충, 자오충, 묘충이 다 똑같습니다. 일방적으로 깨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일하게 진술충, 충미충 같은 경우는 토충이기 때문에 이거는 붕충이라고 해서 토가 왕해진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토가 충해서 토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중개수라든가 축중개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토충으로 인해서 매몰된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잘 제가 적진 않을 거고, 이거는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만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축중개수, 진중개수가 매몰된다라고 하는 것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으면은 좋다가 마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해수가 없는, 그럼 차라리 없는 것이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래도 있는 것이 낫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월간의 기토라고 하는 것이 다시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으면은 어떻게 돼요? 사화가 물론 깨지긴 했다 하더라도 기토 두 개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 청징함을 생명으로 하는 것이 개수인데, 그죠? 근데 이렇게 개수가 있는데 칠살 두 개가 투출되어 있으면 개수를 어떻게 돼요? 칠살이 파극하게 되겠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좀 월간에 있는 기토 때문에 좀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월 일지를 보게 되면은 유금이 있어서 어떻게 돼? 개유 일이 되겠죠. 개유 일주가 되는데 유금을 얻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개수를 유금이 생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 요거 충중
봉합이 될 수 없나요? 자, 어제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어저께 했던 것이 임신이었죠. 임신일이었고, 제가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을 때 이거는 사신합으로 인해서 사이충이 충중봉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견해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충중봉합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사신합으로 인해서 사이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그와 맞게 이론 구성을 하셔가지고 사주를 감명하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사이충이 되고 사신합이 으로 인해서 충중봉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있는 계유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사유합이 돼서 반합이 돼서 축시가 되면 사유축 완전한 합도 되겠죠. 뭐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사유충이 된다라고 하면 사유축 완전한 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달리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유합으로 인해서 사유충이 봉합이 된다 이렇게 보지는 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이충으로 놓고 보는 거고요. 유금이 깨지지 않고 개수를 생조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는 있겠죠. 물론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천간에 있는 기토를 지지에 있는 유금이 통관하기는 좀 힘들어요. 물론 유금이 있어서 개수를 생조해 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기토라고 하는 것을 감내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은 갖게 되니까, 금이 있어서 개수를 생조해 주는 것은 마땅히 좋은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같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유금을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생신은 어떤 생신을 얻는 것이 사주의 중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생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임자시를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사이충이 돼가지고 뭐 사와 해수가 둘 다 뭐 이렇게 상해를 좀 입었다 하더라도 유금을 받고요. 시지에서 자수, 임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수일간이 원래 4월에 태어났을 때 절지에 태어나서 일간이 좀 약한 절지니까 좀 매우 약한 상태겠죠. 그 다음에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가 좀 많이 위태로운 상태였다라고 하면 유금을 봐서 생조를 받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 입장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임수 입장에서 자수라고 하는 것은 양인에 해당이 되겠지만, 개수는 자수를 보게 되면 녹을 얻는 거하고 같죠. 그 다음에 임수가 있게 되면 개수가 마치 이렇게 되면 수가 이렇게 좀 세력을 크게 갖추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깨졌다 하더라도 해수도 연지에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비록 4월이라 하더라도 수가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임수가 있기 때문에 토로서 수를 제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겠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극히 드물게 토를 쓰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일간 개수가 임수를 보고 일간이 왕해지는, 일간이 세력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무토를 쓸 수도 있겠고요, 기토를 쓸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사중 무토는 어떻게 돼, 이렇게 충이 돼서 쓰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기토를 쓸 수가 있는데, 기토라고 하는 것 임수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를 제하는 공력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토를 쓰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선생님 저거 기토 뭐 못 쓰는데 뭐 안 쓰고 말죠. 그런 것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그런 그 어떤 관념이라고 하는 것,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어떻게 돼요? 기토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갖고 있게 되는데 그것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기토 가지고는 저 왕수 임수를 제하기는 공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은 좀 어떻게 돼요? 무토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시지가 아니고 월지 암장되어 있어서 용도가 떨어지겠고요. 기토를 쓰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수를 제하는 공력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돼요? 잘할 것 같은데 능력이 약간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개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유축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사유축이 된다라고 하면 사유축 삼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기도 해요. 뭐 어떤 사람은 삼합이 형성되면 무조건 삼합이 우선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걸 삼합이 완전하게 구현이 된다라고 하면 이 사회충이라고 하는 것을 보기가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그러면 금이 왕해지기 때문에 이걸 충이라고 안 봐야 되는 상황
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오히려 사회충이 되면 사화하고 해수가 깨는데 사유축 금이 돼 버리니까 이건 사회충이 안 되는 경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사주는 어떻게 되냐면 금수가 굉장히 왕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토를 용신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보는 관점은 어떻게 돼요? 사해충이 되면 완전한 삼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하고 축이 준삼합은 이루어져요. 유축 반합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화하고 해수는 깨지는 걸로 본다 하더라도 유축이 합해서 수는 생해주는 그러한 역할은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임자시였다라고 하면 토를 쓸 수는 있겠지만 이건 개축시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토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수가 토를 쓰는 극히 드문 경우는 대개 뭐냐면 뿌리가 튼튼한 경우에 임수가 투출했을 때는 토를 쓰는 경우가 그때가 가끔 있는 경우고요. 이렇게 임수가 없는 경우에는 특히 칠살, 무토 이런 것들을 칠살인 기토라든가 무토를 쓰는 경우는 드물고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식상, 목으로서 토를 제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개수 입장에서는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을묘시를 한번 보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회충이 돼서 해수도 깨져 있는 상황에서 유금을 가지고 금생수 해주는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묘유충이 되죠. 묘유충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연월로는 사해충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지전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용신으로 써야 될 것이 깨져버렸고요. 이것도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써야 될 무기가 두 개가 있는데 다 깨져서 무기로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갖추기는 금도 갖췄고 수도 갖췄어요. 그죠? 갖추었기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깨져 있는 것이죠.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다른 생신은 대충 한번 보죠. 무옥이미시가 되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일간이 그래도 간신히 유금의 뿌리를 두고 있는 중에 이거는 무토, 기토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개수 일간이 무토하고 합을 하려고 하는데 합은 되지 않지만 매물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기미시가 되면 기토가 또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개수가 칠살에 의해서 파극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 생시는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자, 정사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해충은 된다 하더라도 요 사시가 되면 사유합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시가 돼서 화가 왕해질 것 같은데 시지의 사화하고 일지 유금하고 합해서 수를 생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신 신유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금이 오히려 또 세력을 갖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개수를 생해주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어가지고 이 기토, 칠살이 개수를 파하는 것을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살인상생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경신시 신유시가 되면 금이 왕해지기 때문에 좀 사주가 한습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좀 화가 있어가지고 조우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보지 않은 생시도 한번 더 살펴보시고 자, 사주가 어떻게 더 변화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망종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망종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는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